여러분, 겨울이면 따끈따끈한 고구마 먹고 싶지 않으세요? 고구마로 건강과 추억을 지켜보세요. 요즘 고구마가 제철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가면 쉽게 고구마를 살 수 있는데요. 저는 1년 내내 고구마를 엄청 좋아합니다. 물론 고구마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바로 추억이에요. 아버지와의 추억도 있고요. 사실 제 손에는 이 베인 상처가 있는데 고구마를 먹겠다고 동생과 다투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구마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번 겨울 가족들과 함께 뭐 김치, 동치미 굉장히 궁합이 좋다고 하는데 네, 그런 따끈따끈 고구마와 수옥을 함께 또는 건강도 가족들과 지켜보는 그런 겨울 시작해보세요. 여기는 공감방송 마법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일단 젊어요. 제가 여지껏 모셔왔던 게스트 중에 제일 어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황태자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아까 방송국에 도착하셔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잠시 뒤에 보시면 왜 황태자라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넣었는지 아마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분 하면 기록, 이분 하면 자료, 또 하나 독서. 네, 이분의 키워드는 3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 핫하신 분 박형근 코치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 보세요, 날. 나를 안 봐. 어디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밖에 비가 와요. 네. 그렇죠. 좀 전에 나 이런 얘기 하고 가야 돼. 이 방송국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머리를 하러 미용실을 가신 거예요. 머리 근데 비가 저한테 왔습니다. 우산이 없다고 가지고 역 앞으로 오라 그래서 제가 최초로 우산을 사가지고 이분을 에스코트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헤어 망가지면 안 돼. 빗속에서도 살아나온 머리걸요. 자, 제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박형근 코치님과 에버노트의 황태자 잘 보고 계시죠? 자, 코치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기를 보고 해야 되는 얘기요. 저쪽 보시면 돼요. 날 보지 마세요.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습관 코칭 센터 대표 박현근입니다. 저는 습관과 이제 기록 관리, 또 에버노트, 독서에 대한 교육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그 전국으로 강의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저 앞달부터 선생님이 되게 바빠지신 것 같아요. 네, 저번 달에는 거의 매일 강의를 했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요. 네. 제가 박형근 코치님을 처음 뵀던 게 언제냐면요. 바로 독서 모임이에요. 네. 그 독서 모임을 이끌어주신 수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런데 아드님과 같이 오셨었죠. 맞아요. 나 그 자료 사진 미안합니다. 올리고 싶다. 네. 그날 시리하게 오셨다. 맞아. 네. 죄송합니다. 조신하게 해야 되는데 추리하게 하고 갔던. 네. 네. 근데 참 인연이라는 게 그쵸. 네. 그리고 계속 그 선생님의 활동사항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전국으로. 네. 일단은 여러분들 에버노트가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선생님의 근황은 잠시 뒤에 묻고요. 에버노트가 어떤 것인지 좀 세세하게 듣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에버노트가 어떤 건지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저는 이제 에버노트는 인생을 바꿔주는 앱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버노트는 이렇게 핸드폰에서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에서 기록하게 되면은 그게 컴퓨터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컴퓨터에서 이어서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컴퓨터에서 또 메모하거나 사진들을 첨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외부에서 이렇게 핸드폰에서 검색하시면은 네. 그 내용들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과 컴퓨터 어디서나 활용하실 수 있는 기록 관리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뭐 복사해서 옮겨 붙이기를 그쵸. 한다거나 네네. 그때 이거 뭐 사진도 첨부가 가능하나요? 그쵸. 가장 큰 장점은 검색이 잘 돼요. 네. 사실 그럼 저는 에버노트가 네. 메모 그러니까 단순한 메모라고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는 네, 네.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 네네. 에버노트로 하시는 분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직접 이게 꼭 강사가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그 업무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네네.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요. 지금 한국에는 한 400만 정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 전국에는 전국에 한 400만 정도 한국에서만. 네네. 강의 진짜 많이 다니시던데 네. 주로 연령층이 그러면 저는 거의 이제 40대에서 50대, 뭐 50대 20대, 있어요? 20대시죠? 네, 40대에서 50대 또 많게는 60대에서 어떻게 알았지? 70대까지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시니어들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의사님 그리고 회사 대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기록들을 하는데 네. 급할 와. 때 찾으려고 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나 많은 자료를 또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네. 네, 핸드폰에서 그런 자료들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버노트의 그 매력을 모르는 사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코치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이 3P 바인더도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잘 쓰시던데요. 근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처럼 이런 그 고민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중에는 이 메모와 자료라는 이 그쵸. 두 가지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기록과 이 자료. 네네. 그럼 두 개를 다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바로 이제 컴퓨터로 기록하는 게 빠르신 분들이 계시고, 손으로 기록하는 게 빠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같이 이제 디지로그라고 하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네네. 오. 수업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놓고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다 입력을 하면은 핸드폰에 그 내용들이 다 입력이 되고 또 그때 또 필요하면은 바로 출력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같이 들으신 분들에게 같이 들은 내용을 공유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리한 내용을 카카오톡 링크로 이렇게 공유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공유의 장점도 있죠. 검색과 공유. 네. 에버노트가 웹이기 때문에 앱에 대한 이게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걸 코치해주고 강의 나가시는데 네. 최소 3시간 강의랍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6시간 강의까지 가셔서 네, 네.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게 이렇게 그냥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통해야만 에버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나 어떤 인터넷 영상, 뭐 유튜브에도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네, 젊은 사람들이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있지만 약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조금 혼자 하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칭을 천천히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립니다. 제가 우리 코치님 처음 만났을 때가 사실은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날 처음에 저한테 이 빨리 읽는 뭐죠 그거? 네, 속독. 속독법도 알려주시고 본께죠. 네. 네, 본께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 방법대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독서 모임을 얼마나 이끌어 오셨죠? 지금 이제 34회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그럼- 3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금 강동나비였죠. 네네네. 와. 혼자서 그렇게 계속 끌어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사실 막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한테 독서란 어떤 독서란, 걸까요? 독서란. 독서란 지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끊임없는 자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거의 이제 실용서적, 자기계발 서적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자기계발 서적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막 이렇게 계속 읽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제 같은 얘기를 지만은 약간씩 그런 사례들과 내용들 보면서 계속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박형근 코치님의 어린 시절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실 네.
얼마 전에 위클리 피플. 위클리 피플이라는 잡지에도 네네. 또 내용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학력 파괴자로 나왔죠. 네, 이런 비하인드를 갖고 계셨나 네. 이래서 어떻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과정까지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뭐 과학의 날 이런 만들기 대회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대표로도 이제 뭐 서울시 이런 데도 많이 나가서 또 상을 받고 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사실 이제 학업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고3 때 이제 직업반이라는 데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요. 직업반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자동차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학원이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 과제나 그런 준비 사항을 잘 못 챙겨갔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막 많은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많이 무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좀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그 뒤부터 학교를 안 나갔습니다. 와,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학업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조금 집안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었고 제가 이제 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 했던 건 이제 짜장면 배달. 그때 이제 오토바이 면허를 처음 따고 이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를 처음 뭐 폭주족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이제 자장면 배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월급이 그때 8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돈 어떻게 쓰셨어요? 그때 그냥 사고 싶은 거 샀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그 제가 스님 사진 보다가 네. 그 배달하고 있는 네, 사진을 네.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배달을 하고 학업을 포기했는데 뭐 지금 이런 모습하고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말 자장면 배달, 뭐 우유 배달, 뭐 피자 배달, 뭐 햄버거 배달 정말 배달을 많이 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네, 배달의 민족입니다. 맞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계단 청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동안이다 보니까 이제 배달 갔었을 때 뭐 이렇게 반말로 무시도 많이 당하고 한 번은 이제 늦게 와서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뺨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랬던 적도 있어서 그때 되게 좀 많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딱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이희성 맞아, 작가님의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된 그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때 죽더라도 책 한번 미친 듯이 읽어보자라고 해서 그때 2011년, 201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책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놓고서 많이 읽습니다. 와, 책과 담을 쌓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꿈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책을 읽어보자 하고 책을 읽으셨는데 책 속에 뭐가 있던가요? 그때는 정말 꿈도 비전도 평생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맨날 이제 이 삶이 이제 좀 고되다 보니까요. 배달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제 그래도 퇴근하고 나서는 항상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뭐고 제가 잘하는 게 뭔지. 근데 정말 책의 안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찾게 되었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강의하시는 영역이 에버하고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에버노트, 이제 에버노트랑 같이 사용하면 좋은 게 구글 앱스라고 해서 구글 포토, 뭐 구글 드라이브, 유튜브 이렇게 구글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와 구글 앱스 강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독서법, 또 저는 이제 책을 빠르게 읽으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P 바인더까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지금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참,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연식이 오래된 사람은 정말 배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정말 이제 스마트폰인데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잘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기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2배, 3배 이상 더 잘 쓰실 수 있게끔 저는 천천히 차근차근 반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직 미혼이세요. 그렇죠? 네. 뭐 만나는 분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시면서.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돼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강의하다가 만났습니다. 이 얼굴에 막 그냥 뽀글뽀글. 네, 아유,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시죠? 네. 네, 맞아요.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추운 겨울을 따끈따끈하게 보내실 네, 수 있어요. 올 겨울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아까 멘트에 고구마 먹자 그랬는데 네. 고구마 드시지 말고 예의이 있으면 되겠네. 네, 부러워 보이시죠? 예, 저도 한 번 더 할까 봐. 앞으로의 지금 선생님 계획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앞으로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한테 에버노트에 대한 그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 중에 정말 좋은 에피소드라면 어떤 분이 에버노트를 만나서 삶에 어떤 뭐 변화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걸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직접 강의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에버노트에 대한 삶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에버노트 통해서 바뀐 사례요? 네네네. 에버노트 통해서 정말 수입이 많아지신 분도 계시고요. 수입이요? 네네. 왜냐면 이제 기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영업 조직에 계신 분들은 다 수입이 많이 늘어나십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 결국에는 감성 마케팅. 저도 영업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런 영업 현장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회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매뉴얼 정리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나 이런 데서도 그런 교육들을 받고서 그런 배운 노하우들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버노트뿐만 아니라 기록 관리를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게끔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기업이나 학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이 많이 늘어나셔서 그냥 제가 이제 강사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코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이제 꿈이 성공을 도와주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도와줄 수 있게끔 계속 유대 관계를 하고 한번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또 잘 쓰고 계신지 진짜요? 또 AS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배우면 그렇게 AS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하죠. 오, 네. 사실은 저는 그냥 무심결에 코치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 없이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네. 박경근 코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네. 표현해 주시니까 코치라는 의미가 갑자기 멋지네요. 제가 이제 코칭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코치라는 거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그 답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답을 끄집어내주는 역할. 그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이렇게 강사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저는 옆에서 이렇게 돕고 조력해주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강사라는 표현보다도 코치라는 역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에버노트 박형근 코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치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들어봐야 되겠죠. 앞으로 카메라 보시고 어떤 계획 있으신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기존에는 이제 1대1이나 이제 소그룹으로 많이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학교 다녔을 때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정말 그 중요한 시간인데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미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교육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좀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코치님의 앞으로의 강의에 더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가슴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제 가슴 속에서 가슴 뛰는 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사라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면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정말 가슴 뛰는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술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흩어진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종이컵인데요.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많은 메모들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자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씩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은 잘 찾기가 어렵고 찾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쵸?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공감 방송이죠. 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제가 준비성이 있는 남자라 이렇게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흩어진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 넣고, 자, 그래서 자, 들어가라. 자료를 넣은 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에버노트는 마치 이와 같이, 네, 자 보세요. 흩어진 자료들을 한 군데에서 짜잔 모을 수 있는 이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흩어져 있으면 찾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의 도구로서 필요한 자료를 항상 담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에버노트는 삶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